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시찰단이 현장으로 출발한 날 원전 시설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달 탐사 프로그램이 재개되는데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네요. 사람이 직접 달을 찾아가서 연구하겠다는 계획,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어려움 겪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카운트다운 시계가요, 발사 예정 시간 40분 전에 멈췄습니다.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연료가 새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재 기상이 나빠진 것도요, 발사 연기의 또 다른 이유가 됐어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요,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유인 달 탐사가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였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물론 첫 발사 로켓에는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 탑니다. 말 그대로 시험 비행인 거죠. 나사는 이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하면요, 오는 2024년에는 진짜로 사람 태우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최초의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발사, 오는 9월 1일 또는 5일 정도가 될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면 첫 발사 더 늦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 살펴보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지원단이 자포리자 원전으로 출발했다고요. 어제 조사단이 13명으로 구성될 거다. 그런 뉴욕타임스 보도 인용해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4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틀렸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요, 전문가는 13명입니다. 그렇지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요, 직접 이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가게 되면서 14명이 된 겁니다. 지금 사진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까지는 들어갔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원전에 들어가겠다는 게 그로시 사무총장의 말이니까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자포리자 원전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자포리자 원전 주변의 군사적 공방 오늘도 이어졌다고요. 러시아가요, 자포리자주 행정부 수반을 임명을 했어요. 그곳을 장악하고요. 이 사람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쏜 포탄이 원자로를 저장하는 건물 위에 떨어졌다, 그런 주장했습니다. 지금 위성사진 보시고 계신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지붕에 이 포탄을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렸고요. 또 찢긴 벽면, 그리고 검게 걸린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요, 이런 소식 전하면서도 자, 이런 주장인지 사실인지, 이런 주장이 러시아의 주장대로 사실인지는 검증하기 어렵다, 그런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도 이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이제 헤르손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했다. 헤르손에 대한 공격 선언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수복 작전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한 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 6월 하순이었어요. 이어서 러시아군 보급로 끊고, 그리고 후방 탄약고 이런 쪽 공격해 왔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전면 수복 작전 선언을 한 걸로 봐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유리한 전선에 분명한 무슨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 배급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배급제 얘기를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보른 총리 오늘 프랑스 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총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 대표들 만났지 않았습니까? 대표들에게 에너지 소비 좀 줄여달라, 그런 당부를 하면서 무슨 말 했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우리는 배급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때가 되면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에너지 배급제에 대한 얘기는요,
프랑스가 처음은 아니고요. 최근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유럽 전역 곳곳에서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 팬데믹 살펴보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봉쇄 지역이 늘고 있다고요? 중국이 특히 베이징 주변에 다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나섰어요. 허베이성의 성도 스저장시죠. 그저께 오후부터 버스, 지하철 운행 중단했습니다. 또 베이징의 위성도시 저저우는요. 앞서서 지난 24일부터 이제 도시 전체가 지금 봉쇄된 상황이에요. 베이징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진입니다. 31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그런 이유로 지금 1,400명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시작이 됐어요. 자, 환자가 늘기도 했지만 올 가을에 20차 공산당 대회 베이징에서 열지 않습니까? 이 대회 의식해서 이런 강력한 조치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도 비가 많이 왔지만 북한도 호우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홍수 피해 위성 사진이 나왔다고요? 사진을 공개한 곳은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옵니다. 지금 위성 사진 보시고 계신데요. 지난 24일에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폭우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복구 작업 일시 중단이 됐다. 또 진입로 여러 곳에서 풍수 피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휘본부 주변에 새로운 이런 우회로가 생겼는데 이거 역시도 홍수 피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겠냐. 그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물론 보고서 내용 보면서 제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대목이군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의심되고 있는 3번 갱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분석과 이 보고서를 낸 이 연구소의 분석과 일치한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